예, 이번에는 그 31번부터 나갈 차례죠. 그래서 31번에 보시면 이 관내에 물의 그 유속이 12m/s, 그 다음에 이 압력이 103kPa이죠. 자,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는 것은 단위가 뭐예요? 이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러면 킬로파스칼은 마찬가지로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고, 여기 킬로가 있으니까 K가 넣어주면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바로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킬로파스칼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그럼 속도 수두하고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압력 수두를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 수두는 2G분의 유속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그 압력수도는 그 압력을 비중량으로 우리가 나눠준 걸 압력수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속도수도는 2G분의 U의 제곱이니까 요 G는 중력과 속도 9.8이죠. 그래서 2 곱하기 9.8분의 속도 12m/s에 제곱해주면 속도수도는 7.53m. 그 다음에 요 압력수도는 요 압력 103kNm/m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 비중량은 관내에 흐르는 유체니까 물의 비중량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의 비중량은 1000kg 포스 퍼 미터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요 1kg 포스는 몇 뉴턴이에요? 9.8 뉴턴이죠. 그래서 요거를 뉴턴으로 하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요걸 킬로 뉴턴으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예, 물의 비중량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 그래서 여러분이 단위는 위에 압력이 킬로 뉴턴이면 비중량도 마찬가지로 킬로 뉴턴을 대입을 해줘야 여기서 미터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압력수도 계산하면 10.51m죠. 그래서 바로 요 2번이 속도수도와 압력수도에 대한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2번은 그림과 같은 요 물탱크에서 요 배관 그 단면적이 2제곱미터라는 거죠. 요 단면적이 2제곱미터. 물이 공급되고 있고, 이 수면으로부터 이 터빈, 여기에 그 높이 차이는 30m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위치 수도가 30m라는 거예요. 즉, A 지점의 위치 수도가 30m고, 요 B 지점, 터빈이 있는 지점의 위치 수도는 0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배관 내 흐르는 유량은 10세제곱퍼세크, 그다음 효율이 80%라는 얘기죠. 그래서 터빈의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했는데, 요 부차적 손실 계수는 2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 터빈의 출력 P는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토출량 세제곱퍼세크죠. 여기에다가 이 수조에서 터빈에 공급되는 수도를 갖다가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효율을 곱해주면 바로 터빈의 출력 와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지금 그 물탱크에서 여기 지금 물탱크가 있는 거죠. 자, 이 물탱크에서 관로를 해가지고 여기에 터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차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 터빈하고 요 수면 위하고 30m의 높이 차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관에 흐르는 유량이 10세제곱퍼세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속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단면적이 지금 2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배관에 흐르는 그 유속이 5m/s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배관 내에서 흐르는 손실 수두는 2지분의 u의 제곱에다가 이 손실 계수를 곱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속도 수두 값에다가 손실 계수를 곱해주면 그놈이 바로 배관의 마찰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 계수는 지금 2라고 주어져 있죠. 자, 속도 수두니까 2 곱하기 9.8분의 속도 5의 제곱에서 요 배관 내에서 흐르는 발생되는 손실 수두는 2.55m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수면 이 탱크에서의 전 에너지는 2지분의 유속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의 압력수도 감마분의 P1 플러스 의치수도 Z1이 되죠. 자, 그러면 요 터빈에서의 전 에너지는 속도수도 2지분의 유속의 제곱에다가 감마분의 P2 의치수도 Z2 그 다음에 여기에 배관 마찰 손실이 생기겠죠. 델타 HL 여기에다가 이 탱크에서 터빈까지 공급되는 그 수두를 우리가 HP로 하죠. 자, 그러면 이 탱크는 지금 물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요 속도 수두는 제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압력 수두도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위치 수두는요. 터빈으로부터 30m 위에 있기 때문에 이놈이 30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속도 수두는 2지분의 u의 제곱이죠. 그래서 2 곱하기 9.8분의 유속 5의 제곱이 되죠. 자, 감마분의 P 압력 수두는 그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위치 수두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기준점은. 자, 손실 수두는 계산한 것이 2.55m죠. 다시 말해서 이 탱크에서 터빈에 공급된 수두는 요 1지점하고 요 2지점하고의 그 에너지 차이를 공급된 수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요, 여기 속도 수도 제로, 압력 수도 제로, 그 다음에 요건 제로가 아니고, 요건 오타네요. 위치 수두는 30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2지점, 요쪽에 2지점에서의 그 속도 수도, 여기죠, 바로. 터빈이 공급되기 직전까지. 여기서는 속도가 5m/s니까 유속의 5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9.8. 그 다음에 압력 수두는 제로죠. 그 다음에 위치 수두는 여기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찰 손실 수도,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우리 계산했죠. 2.55m. 그래서 이쪽에 있는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 30에서 요거를 다 빼주면 26.17m가 바로 요 탱크에서 터빈에게 공급된 양정, 에너지예요. 그게 26.17m라는 거죠. 자, 그럼 터빈의 출력은 비중량 유량에다가 공급된 수두에다가 효율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물의 그 비중량이 얼마예요? 물의 비중량. 터빈 지금 계산한 거 보면 물의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뭐예요? 미터의 3승이죠. 자, 유량은 얼마예요? 10 세제곱 퍼 세크죠. 그 다음에 H 양정은 26.17m죠. 여기에다가 효율 0.8을 곱한 거죠. 자, 여러분이 단위 한번 보세요. 여기 미터의 3승 서로 없어지죠. 요걸 계산하면 205173. 자, 단위를 보면은 이 분모 쪽에는 뉴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미터 있죠? 뉴턴 미터. 밑에는 세크죠? 자, 뉴턴 미터가 뭐예요? 이게 줄이라고 그랬죠? 자, 줄 퍼 세크죠? 이게 뭐예요? 와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205173 이게 와트예요, 와트.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205.17 205173이죠. 그래서 205. 이게 2051이 아니고 205.173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여기가 좀 계산이 205173 뭐 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2051.73이 된 거죠. 지금 요 계산에 여기에 약간의 그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2051.730 와트 해가지고 1000으로 나눠주면 2051.73이죠. 요 놈이 약 2051.730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3번에 2152가 가장 그 근사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33번 나가죠. 자, 33번은 이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의 그 유속이 V가 12m/s죠. 즉, 요 V가 12m/s. 그 다음에 요 평판이 뒤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때 속도가 4m/s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평판이 받는 힘이 얼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평판이 받는 힘 F는 유량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죠. 그러면 이 F 값이 바로 힘인데 뉴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평판이 그대로 서 있으면 그대로 유속을 갖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평판이 지금 여기 뒤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U 값을 델타 U를 대입을 해야 돼요. 즉 속도의 차이를 대입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은 자, 유량은 지금 얼마냐? 단면적이 0.01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다른 걸로 표기하면 유속이라는 건 뭐예요? 자, 유량이라는 건 유속에다가 단면적이죠. 그럼 Q 값을 유속에다가 단면적, 여기에다가 유속의 밀도죠. 결국 이거는 A, 유속의 제곱의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판이 지금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놈은 다시 표기하면 단면적에다가 속도차, 요거의 제곱이죠. 여기에 밀도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힘 F는 A 델타 U의 제곱이니까 델타 U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12m/s로 지금 물이 분사되고 있고 평판이 뒤로 4m/s만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U는 8m/s가 델타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이 지금 얼마예요? 0.01제곱이죠. 노즐의 단면적. 그 다음에 유속의 차이는 8m/s의 제곱. 여기에다가 물의 밀도값 1000kg/m의 3승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640kg/m의 제곱. kg/m의 제곱이 뭐예요? 결국 뉴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라는 것은 1kg의 질량에다가
1m/s의 제곱에 가속도를 가하는 힘이죠. 그래서 뉴턴은 kg/m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여기 640,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34번 나가죠. 자, 이 34번은 가역 단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역 단열 과정이라는 것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죠.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가 항상 가역 단열 과정일 때는 가라는 것은 정방향, 역방향으로 동시에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의 증가, 즉 델타 S는 0이라는 거죠. 가역 단열 과정에서는. 그래서 엔트로피의 그 변화는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러나 비가역 단열 과정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가역 단열 과정일 경우에는 엔트로피는 증가량은 제로가 되고, 비가역 단열 과정일 경우에는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가 된다는 거. 다음에 35번 나가죠. 자, 35번은 관에 지금 지름을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주고, 즉 온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유량 Q값 주어져 있죠. 0.3, 즉 Q값을 주어져 있죠. 0.3 세제곱퍼세크.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레이놀드 수가 2100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점성 계수예요. 요놈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의 제곱퍼세크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점도분의 관경 유속 밀도죠. 그런데 이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동점도죠. 요 놈은 점도예요. 그래서 점도분의 로는 쉽게 얘기하면 밀도를 점도로 나눠준 건 동점도분의 2라고 같은 거죠. 요거의 역수니까 마찬가지로 동점도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동점도분의 du가 되죠. 근데 요 u는 뭐예요? a분의 유량이죠. 결국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는 파이 d 뉴분의 4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이놀드 수 구하는 요 공식은 여러 번 써보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동점도 주고 그 다음에 유속 유속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 이 식을 대입하면 돼요. 유량 나와 있죠. 파이는 우리가 값 알고 있고요. 동점도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관경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가 파이 d 뉴분의 4q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서로 대각선을 곱하면 d는 레이놀드 수에다가 파이 동점도분의 q가 되는 거죠. 4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경 d는 레이놀드 수에다가 파이 뉴분의 4q예요. 이 식에다 이 주어진 값만 대입을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관경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량이 0.3 세제곱퍼세크니까 4 곱하기 0.3, 레이놀드 수는 2100이죠. 그다음에 파이는 그대로 대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점도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래서 여러분이 관경 계산하면 3.03 미터가 바로 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레이놀드 수 구하는 거, 저 공식은 여러분이 여러 번 써보셔가지고 금방 그냥 뭐 술술 나와야 돼요. 이런 그 공식은. 다음 36번 나가죠. 자, 36번은 안찌름이 300mm, 길이가 200m인 수평 원관통에서 유량 0.2 세제곱퍼세크의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관의 양 끝단에서 요 압력 차이가 500mm HG면 관의 마찰 계수는 얼마냐? 요걸 물어본 거죠. 수은의 비중은 이제 13.6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평 원관에서 충류일 때의 마찰 손실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요 달시 공식 가장 많이 우리가 이용하죠. 그래서 충류일 때 배관의 마찰 손실 델타 HL 수두는 요 F가 마찰 손실 계수죠. 그래서 요 2지분의 U의 제곱 속도 수두죠. 그 다음에 D분의 L 요게 바로 그 달시의 공식인데 다 주어지고요. 단지 요 F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델타 HL, 지금 요 수도 미터는 손실 계수의 2지분의 유속의 제곱에다가 관경 D의 관의 길이 L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손실 수도는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압력 차이가 500mm HG라고 그랬죠. 요게 지금 손실 수은주예요. 그럼 이거를 수도 미터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터로 하면, 수은주 미터로 하면 0.5 미터 H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수두로 여러분이 환산을 하려면 물의 비중량 감마 W 물의 비중량에다가 수두 H1은 수은의 비중량에다가 H2가 되는 거죠. 자, 물의 비중량이 지금 얼마냐면은 1000이죠. 1000kg 포스퍼 미터의 3승이죠. 자, 수두는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예요. 요거를 수두로 환산을 하는 거죠. 자, 수은의 비중량은, 수은이 지금 비중이 13.6이니까 요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어떤 물질의 비중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1000이에요. 여기다 수은의 비중 13.6 하면 13,600 kg 포스 세제곱이 되죠. 여기에다가 지금 요거 0.5 미터 HG가 되는 거죠. 그 값을 지금 여기 해놓은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이 수도 계산하면은 이 0.5m HG는 물로 하면은 6.8m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계산했으니까 요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요 F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또 마찬가지죠. 델타 HL 미터 요거 곱하기 2G에다가 곱하기 D는 요 F 유속의 제곱 L이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요 F 마찰 손실 계수는 델타 HL 2GD죠. 나누기 U의 제곱에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이제 식에 대입을 하면은 손실 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찰 손실은 아까
수은주로 하면은 0.5mHg인데 이거를 수두로 계산해 주면 6.8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손실 수두가 6.8m예요. 2에다가 중력과 속도 9.8, 관경 300mm니까 0.3m죠. 그다음 유속은 유량 0.2 세제곱퍼세크를 4분의 파이, 관경 300mm니까 0.3m 제곱해서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속의 제곱이니까 2.83의 제곱에다가 배관의 길이 200m죠. 그래서 계산하면 0.025가 바로 마찰 손실 계수가 되는 거죠. 다음은 37번 나가죠. 자, 이 점독에 뭐를 이용한? 뉴턴의 요 점성법칙을 이용한 회전 원통 점독에는 뭐냐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할 때 요 뉴턴의 이 점성법칙은 맥마이첼 점독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스토모 점독에서 뉴맥스. 그 다음이 요 스낙이에요. 스토크스 법칙은 낙구식 점독에. 그 다음에 하세오죠. 하겐 포아젤 법칙은 세이볼트 점독에 하고 오스트왈드 점독에. 그래서 뉴맥스, 스낙, 하세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뉴턴의 법칙을 이용한 점독에는 맥마이첼 점독에하고 요 스토모 점독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스토모 점독에 요게 있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7번 같은 경우는 뉴맥스, 스낙, 하세오를 여러분이 암기하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에 그 38번 나가죠. 자, 38번은 펌프의 소요 동력, 모터 소요 동력 계산하는 거죠. 주어진 값 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펌프의 동력 계산할 때 RQH를 102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 계수죠. 여기서 단위가 요 R은 비중량이죠. 물이니까 1000kg 포스 세제곱. 자, Q는 유량으로서 세제곱퍼세크죠. 자, 그러면 여기 토출량이 분당 1600리터죠. 분당. 그럼 이걸 세제곱퍼세크로 하려면 1세제곱은 1000리터죠. 그래서 이 1600리터는 1.6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1분은 60초죠. 이게 바로 Q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 전량정이에요. 전량정은 지금 얼마예요? 전량정은 지금 100m죠. 그래서 이 H는 100m가 되는 거죠. 그 효율은 65%니까 E는 0.65. 전달계수 K는 1.1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펌프의 동력을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펌프의 동력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펌프의 그 회전수 N1이 1000rpm에서 요거를 변경을 시킨 거죠. 얼마로? 1400rpm으로 변경시킨 거죠. 그러면 동력은 변화가 어떻게 되겠느냐? 나중 동력은요, 처음 동력에다가 rpm의 그 변화수, 즉 n1분의 n2에 요건 3승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임펠러의 그 직경이 변하면 d1분의 d2에 요건 5승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임펠러의 그 변경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임펠러의 그 직경 변화량은 대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Q값은 방금 했듯이 1.6 세제곱퍼 60세크, 양정 100m, 효율 0.65, 전달계수 1.1 해서 여러분이 펌프의 동력 계산하면 44.24kW죠. 자, 회전수를 변경하면은 이 동력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래서 이 회전수
동력의 그 변화량은 상사의 법칙에 의해서 나중 동력은 처음 동력 곱하기 회전수 변화의 변화량의 3승이죠. 그래서 44.24에 처음 1000이죠. 나중 RPM이 1400. 요 B의 3승이죠. 그래서 121.39kW가 바로 그 나중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요 상사의 법칙이 있죠. QHP, 나중 유량, 나중 양정 또는 나중 압력, 그 다음에 나중 동력. 요거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9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펌프의 그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 자, 펌프의 설치 위치를 되도록 낮게 해서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자, 여기가 수원이라고 하면 여기 펌프를 설치하면은 요 흡입 양정을 최대로 작게 하는 것이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 흡입 펌프보다는 양흡입, 양쪽에서 흡입을 하면은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흡입 광경을 크게 해야 마찰 손실이 적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펌프의 회전수, 즉 임펠러의 회전수를 크게 하면 오히려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0번. 이 40번은 어떤 그 용기 안에 지금 이런 그 용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용기에 최적이 2000리터예요. 요거 세제곱미터로 하면 2세제곱미터죠. 즉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니까. 자, 이 안에 메탄하고 그다음에 수소하고 그다음에 질소 요 놈이 있는데 메탄이 35%, 수소가 40%, 질소가 25%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혼합 기체의 질량값은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량은요, 질량 M은 밀도가 뭐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 뭐를 곱하면 되겠어요? 부피를 갖다가 곱하면 되겠죠. 각 물질의 요 부피는 각각 계산할 수가 있어요. 2세제곱미터에다가 0.35 곱하면은 메탄의 그 부피가 되는 거고, 2세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0.4 하면 수소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분 기체의 부피는 쉬워요. 메탄이 지금 전체 부피가 2세제곱인데 여기에 35%가 메탄이죠. 그래서 0.35 곱하면 메탄은 0.7세제곱이 되죠. 자, 수소는 전체 2세제곱 중에 몇 프로? 40%. 그래서 0.4 계산하면 0.8세제곱. 질소는 전체 2세제곱미터 중에 25%, 0.25죠. 그래서 질소의 부피는 0.5m가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전체 질량을 곱하려면 지금 부피는 다 계산이 됐어요. 뭐만 알면 되겠어요? 밀도값만 알면 되겠죠. 각 성분 기체의 밀도.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체 상수 값이 나온 게 뭐예요? 여기 킬로몰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체 상수가 킬로몰이 나오면 밀도할 때요, RT분의 PM이에요. 기체 상수 값에서 요 밑에 분모가 킬로그램이면 밀도는 RT분의 P라고 그랬죠. 요 두 가지 여러분이 구분해서 밀도값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몰이 여기 분모에 기체 상수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RT분의 PM을 적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압력은 지금 얼마? 0.4 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거 킬로파스칼 나면 1000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400 킬로파스칼이에요. 압력은. 기체 상수는 8.314 나와 있죠. 온도는 기준 온도가 몇 도예요? 55도죠. 해서 273에다가 55도 하면 328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밀도값 여러분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자, 메탄의 밀도는 RT분의 PM이니까 P는 지금 얼마예요? 400 킬로파스칼. 그 다음에 T는, M이죠, M. 분자량. 메탄의 분자량은 탄소가 12고 수소가 1이 4개니까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 대입하고. 그 다음에 기체 상수 R값 8.314. 절대 온도는 328이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메탄의 그 밀도 값이 2.3469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소도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요 수소도 분자량이 1이 2개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RT분의 PM이니까 400kPa에 분자량 2가 되는 거고요. 기체 상수 R이 8.314, 절대 온도 328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0.2934. 질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밀도값 계산하면 4.10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성분 기체의 질량은요, 밀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되죠. 밀도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여기에다가 부피가 세제곱미터죠. 요 세제곱미터 서로 없어지니까 질량 M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메탄은 그 밀도값이 2.3469죠. 여기에다가 부피 0.7세제곱이죠. 계산하면 1.64kg. 수소는 밀도값이 0.2934. 여기다 부피 0.8세제곱. 그래서 0.23. 질소는 4.1070에다 50%, 0.5를 갖다 50%가 아니고 0.5세제곱이죠. 곱하면 2.05kg. 그래서 이 성분 기체의 총 질량은 요 메탄 1.64, 수소 0.23, 질소 2.05 더하면 전체가 3.92kg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 40번 문제는 화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화학. 화학에다가 연력학을 약간 가미한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그 3번이 가장 가까운 답이 되네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